살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따끔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 가까운 사람의 배신, 혹은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이런 상처들은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때로는 지금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상처를 안고 사는 것과 상처에 끌려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처를 현명하게 대하는 법을 안다면 그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안의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으로 외면을 선택합니다. 아프니까 보지 않으려 하고 괴로우니까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으며 그냥 잊혀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외면한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밤에 잠들기 전 떠오르는 그때 그 장면. 이런 것들이 바로 외면했던 상처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상처를 외면하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아픈 감정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상처가 우리 내면에서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마치 곪은 상처를 덮어두면 염증이 퍼지듯이 마음의 상처도 외면할수록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지,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운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외면한 상처는 우리의 판단력도 흐리게 만듭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의심하게 되고,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게 되죠.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현재의 삶까지 제한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외면한 상처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스트레스는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과 몸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정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 그 상처가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이걸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상처가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상처를 다룰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외면하던 것을 마주보는 건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프고 괴로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용기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상처를 외면하면 왜 더 깊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상처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 상처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아픔과
그 아픔을 만들어낸 진짜 원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유난히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건드린 내면의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항상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자존감의 상처가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되살아나는 거죠. 상처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상처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때 나는 무엇을 느꼈을까? 왜 그 순간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처음엔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기도 하고 애써 묻어뒀던 감정을 다시 꺼내는 게 두렵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떠올려 보는 겁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만큼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걸 못 이겨냈을까? 이런 식으로 자책하기 시작하면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이해해 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뿌리를 찾는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뿌리를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감정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글로 쓰든 말로 하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이 나만 보는 공간에서 솔직하게 내 감정을 풀어내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왜 그게 상처가 됐는지,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면 혼란스럽던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든 친구든 전문 상담가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는 겁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치유의 길로 접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처를 이야기할 때 그 상처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목적은 상처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듯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뿌리를 찾는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몰랐던 연결고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상처의 뿌리를 찾았다면 이제는 그 상처에서 비롯된 감정을 해소할 차례입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압할수록 더 강하게 돌아오죠. 그렇다고 감정에 휩쓸려 폭발하듯 분출하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건강한 해소란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서러움인지, 후회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히 기분이 안 좋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감정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명해야 비로소 다룰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면 왜 화가 나는지, 슬프다면 무엇 때문에 슬픈지 하나씩 짚어보는 겁니다. 감정을 확인했다면 그것을 표현할 출구가 필요합니다. 글쓰기는 여전히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오늘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고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숨김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난 이유를, 억울하면 억울한 상황을, 서러우면 서러운 마음을 그냥 쭉 써 내려가는 거죠. 다 쓰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감정이 종이 위로 옮겨지면서 나와 감정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걷기, 조깅, 요가, 스트레칭, 무엇이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나아집니다. 특히 걷기는 아주 좋은 감정 해소법입니다. 집 근처 공원이든 동네 한바퀴든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감정의 경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술적 표현도 훌륭한 감정 해소 수단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악기를 연주하든 창작 활동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그림이라도, 음정이 맞지 않는 노래라도 그 과정에서 감정이 해소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색칠 공부책을 사서 색연필로 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이 명상 효과를 내면서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정돈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고 매일 물을 주며 식물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 해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충분한 휴식입니다. 지친 마음은 지친 몸에서 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충분히 잔 다음 날 어제까지 괴롭혔던 감정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낄 겁니다. 감정 해소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글을 쓰고, 내일은 걷고, 모레는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감정을 해소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을 용서하고 그것을 완전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부터 느낍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 상처 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용서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과거에 묶여서 괴로워하는 거죠.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상처 준 사람은 자유롭고 상처받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용서는 바로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면 먼저 그 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대신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 일이 나와 상관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 왜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더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나를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잘 견뎠다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면 남을 용서하는 것도 한결 쉬워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완벽하지 않은 남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용서 다음에는 놓아주기가 따릅니다. 용서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상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진짜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도, 분노도, 억울함도, 후회도 모두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아준다는 건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상태, 그냥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게 바로 놓아준 것입니다. 놓아주는 방법 중 하나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 상처와 관련된 물건이 있다면 정리하고 편지를 써서 태워버리거나 강이나 바다에 돌멩이를 던지며 상처를 보내는 의식을 해보는 거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놓아준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놓아주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 상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놓아주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놓아주다 보면 어느새 정말로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게 편하고 익숙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그 익숙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용서와 놓아줌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용서와 놓아줌이 주는 축복입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 상처의 뿌리를 찾아 이해하는 것,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비로소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잘하다가 다시 주저앉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내 속도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상처를 현명하게 대한다는 건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상처를 잘 다룬 사람들은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며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다루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고 경험 속에는 기쁨만큼이나 아픔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들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지혜와 평화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감정을 일기장에 한 줄 적어보는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용서를 속삭여 보는 것, 과거의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힘으로 이제는 내 안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현명하게 대하는 법을 배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상처를 이겨낸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신을 돌보며 나아가세요. 당신의 삶이 상처가 아닌 지혜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